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잠시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장중에 19,970원까지 소폭적으로 반등을 주기는 주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전장 출발하는 구간 속에서도 지난해 미국 증시 자체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좀 교차되는, 즉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주목을 하면서 시장은 다소 조금 약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 국내 증시도 주요한 이벤트가 없는 구간 속에서 수급에 따라서 지수가 좀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상당히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액주주분들이 상당히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만큼 연간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의 1조 원의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두산 밥켓을 떼어서 적자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합병을 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합병 비율도 수긍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인해서 두산의 지주회사만 이제 알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면서 이와 같은 꼼수 경영을 통해서 뱃만 불리고 소액주주만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의 시각도 제가 일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자회사 두산 밥켓을 떼어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대형 원전과 SMR과 관련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주와 더불어서 가스, 수소 터빈과 관련된 발전 플랜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수주를 해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본업의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다만 두산 마켓을 좀 떼어내면서 일정 부분은 차익금 및 금융 비용의 감소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두산 마켓을 떼어내면서 배당금 효과 자체가 좀 사라지는 것은 부정적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한기평에서도 두산 마켓을 인적 분할로 떼어내게 되면 배당금에 대한 수익 자체가 가장 이제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재무 융통성이 좀 약화가 되어지는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트리플 B 플러스죠. 신용 등급 자체가 현재 상향이 되어지고 있으면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좀 만들어가는 구간 속에서 알짜 자회사가 빠져나가게 된다라면 결과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본업과 관련된 실적의 성장성이 상당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일단 결정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단 두산그룹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일단 던져놓았던 그런 모습인데, 향후의 일정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일단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제 반대하는 주들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또 행사하는데, 이 부분이 소액주주가 7% 이상이 넘어가게 됐을 때는 무산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 교환 이전 등과 관련된 주식 교부가 본격화되는 11월 25일 이전에 9월 25일 주주통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 확정이 필요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결의는 통과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중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두산그룹에서 생각하는 대로 클린 에너지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퓨어셀의 역량을 집중해서 원전, 대형 원전과 SMR 그리고 가스터빈, 그리고 여기다가 해상풍력과 수소, 암모니아 등 리사이클링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좀 주력을 해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실적적인 성장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럽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하반기에 원전과 관련된 이제 입찰 자체가 나오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또다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그룹의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조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의 입장에서는 일단 주가만 올라가주면 되는데, 그죠? 주가만 올라가주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다 상쇄가 될 것이고, 두산 밥켓을 떼어낸다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질적으로 3만 원 이상을 주가가 도약을 하게 된다면 조금 상쇄가 될 텐데, 현재 단기적으로 2만 5천 원의 연중 최고가를 찍어주면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소멸이 되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쌍끌이 매도를 해주고 외국인들은 좀 밑에서 저가권에서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지만 강력하게 팔았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대사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또 다시 한번 차익 실현 이후에 아직까지는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단기간에 좀 조정을 크게 좀 받아서 이제 120일 평선까지는 우리가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저점을 19,500원 정도 구간 이런 구간 정도가 좀 결론적으로 좀 지지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만 원 선 이하로 좀 깨어지게 되면은 동사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 자체와 향후 대형 원전과 관련된 수주의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또 감안을 해 본다면 결국은 이제 너무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왜? 일단 체코 원전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드러나기 이전에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었던 요 가격대 정도 수준까지 이제 주가가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6월 초와 그리고 이제 7월 초와 이제 7월 말 정도에서 이 저점의 라인 자체가 좀 이탈이 되어지지 않는 정도의 구간에서 조정을 얻어내고 나서 여기서 주가가 단기간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촉매, 그죠? 모멘텀이 없다라면 여기서 좀 박스권의 구간을 좀 버텨내면서 지배구조 개편과 향후 추가적인 하반기에 대형 원전과 관련된 입찰의 어떤 시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SMR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2조 원 정도의 기자재 공급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기서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으로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도 발전 플랜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주 공급 계약 자체도 물론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좀 짤막짤막한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년간 가스투빈에 대한 신규 수주액이 1조를 넘겼고 하만 복합발전소 파워블록과 관련된 이와 같은 5,800억 원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만큼 이제 수급 자체가 이제 꼬여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일정 부분의 모멘텀 자체가 좀 반응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점을 좀 계속적으로 지지력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버텨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10주 이평선이 살짝군 좀 깨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더 많이 밀려버리게 되면은 이제 실망 매물 자체가 출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월봉의 흐름으로 결국은 요 가격대가 지지가 되어지면서 반등의 시도가 이달에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 7월 달에 월봉의 흐름 자체를 좀 많이 예의주시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냐하면 이 월봉의 흐름을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바닥권 영역에서 이제 체코 원전의 수주를 통해서 도약을 할 수 있는 대형 원전의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가 봐야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간에 체코 원전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24조 원대 두 기죠. 먼저 두 기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두 기를 또 건설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48조 원 정도 수준까지도 큰 폭으로 금액 자체가 좀 정액이 되어지는 모습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저가 수주가 아니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격 경쟁력적인 부분 자체는 분명히 우리가 프랑스 전력공사에 비해서 앞서 있고 납기 적기에 시공해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자체도 있다는 거죠. 물론 어제 제가 이런 게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계속적인 어떤 노이즈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 우리가 원자로의 초기에 개발을 할 때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도움을 받아서 이 지적재산권이죠. IP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노이즈를 걷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여기서 자국의 우선주의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주는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통해서도 원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노이즈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미국 대선의 판도도 해리스 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보다 여론조사에서 한 2% 정도 앞서 있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원전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뭐 특별한 이슈 자체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피해를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미국 대선의 판도가 워낙 안개 속에 있다 보니까
보니까 업종별로 지금 이제 일장일단에 대해서 피해를 볼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돌다리를 두들겨 가고 있는 정시의 흐름이다라는 부분이니까 이런 흐름들 지나가는 길에 한번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대선 판도가 이 불확실성 자체가 단숨에 해소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쨌든 간에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조금은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구간이지만 좀 컨센서스에 잘 부합하는 정도 실적을 좀 내어주기를 좀 바랍니다. 물론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전의 실적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 부분과 함께 그러면 본업에 관련된 실적이 독자적으로 클린 에너지 부분에서 실적을 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주를 얼마만큼 누적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갈 수 있는지 이 부분 자체도 우리가 올해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요. 일단 저가권 매수의 일단 입장에서의 일단 대응 전략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점을 찍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추첨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